자, 오늘은 siRNA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사실 요게 이제 먼저 올려놓고 마이크로RNA 두 번째 거를 나중에 올려놨는데 좋은 펜이 어디 가버렸네. 요거를 가져온 친구들도 몇 명 있어요, 보면. 그러나 오늘은 siRNA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이거 왜 하느냐면 이 스몰 RNA의 그 스토리를 히스토리를 보면은 우리가 스몰 RNA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최초로 이렇게 이제 그 스몰 RNA라고 하는, 특히 이제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논문이 발간된 것은 2001년입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마이크로 RNA 넘버 2에서 이제 배울 텐데, 이 마이크로 RNA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것이 예전에도 혹시 보고된 적이 있는지 한번 이제 사람들이 쭉 들여다보다 보니까 이것이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배웠던 1993년에 나왔던 셀 페이퍼의 마이크로 RNA의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나중에 그것이 이제 마이크로 RNA라고 밝혀진 그러한 정보들이 7년 전, 8년 전쯤에 보고가 됐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배웠죠? 그죠? 여기 이제 린4하고 린14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이제 뭔지를 모르고 그냥 이제 묻혀 있었죠. 한참 지난 다음에 이 2001년에 와서 우리가 이제 요 내용에서 배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이언스 페이퍼에 무려 3개의 페이퍼가 동시에 백투백투백으로 3개가 연달아 나오게 돼요. 그게 이제 최초로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이름을 최초로 붙인 기록은 2001년부터 시작을 해요. 그 전에는 마이크로 RNA라는 말이 그러니까 있긴 있었는데, 논문을 찾아보면은 이런 말은 있는데 이 말이 요거를 지칭하는 페이퍼는 없었어요. 그런 기록, 정보는 없었어.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마이크로 RNA라고 이제 논문상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 왜 siRNA를 시작을 하냐면, 이 siRNA는 이 마이크로 RNA의 조금 전에 1999년에 이 siRNA가 보고가 돼요. 물론 이 당시에도 이 siRNA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는데, 당시에는 뭐라고 붙였냐면은 RNA interference, 물론 RNA 간섭 현상, 또는 여기에 이제 PTGS라고 해서 Post Transcriptional Gene silencing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요게 이제 좀 더 정확한 이제 용어, 이거 논문에서 사용했던 term인데, PTGS, Post Transcriptional Gene Silencing. 자, 이제 이 뜻을 그냥 그 단어를 곧이곧대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 시간 동안 배웠던 내용이 그냥 그대로 떠오르죠. 트랜스크립션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진의 발현을 억제를 시켰어요. 사일런싱을 시켰어. 그러한 현상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것을 1999년에 오늘 배우게 될 사이언스 페이퍼에 의해서 보고가 됐어요. 오늘은 사이언스 페이퍼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사용했던 모델을 보면은 1993년 셀 페이퍼에서는 대상이 뭐였습니까? 지렁이였죠? C. elegans. 여기서 1999년 오늘 이제 배울 siRNA PTGS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플랜트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혹자는 RNA 간섭 현상을 가지고 앤드류 파이어 교수가 노벨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플랜트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 RNA 간섭 현상, 특히 우리가 방금 여기다 썼던 PTGS 현상을 최초로 발견한 시스템은 플랜트였고, 거기에 대해서 스터디를 많이 하셨던 분은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될 요 사이언스 논문의 저자인 데이빗 볼컴이 데이빗 볼컴 박사가 일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이제 노벨상을 받지 못하고 다른 분이 이제 받게 되면서 약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평을 늘어놓는 분들이 있죠. 어쨌든 오늘은 마이크로RNA하고 비슷하지만 또 약간 다른 siRNA의 시작에 대해서 오늘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자, 이 siRNA를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PTGS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PTGS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전사가 일어난 후에 유전자의 이제 발현이 침묵하는 발현이 사일런싱 되는 그러한 현상이죠. 이거는 사실 이러한 침묵 현상, 사일런싱이 되는 현상은 플랜트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라고 플랜트 필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co-suppression이라고 하는 현상으로 이름이 붙여져서 제너럴한 인지도를 갖고 있었죠. 이 co-suppression이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알아들을 자, 그럼 co-suppression이 뭐냐? co-suppression은 외부에서 어떤 유전자를 발현을 시켜줬어요. 그걸 이제 밖에서 들어온 유전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트랜스지인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트랜스지인을 이 플랜트에다가 집어넣어 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집어넣어준 이 유전자하고 내가 집어넣어준 이 유전자가 발현을 안 해. 내가 이걸 발현을 시키려고 넣었더니 발현을 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오케이? 발현을 안 하는데, 문제는 이게 발현을 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endogenous gene, 즉 얘랑 비슷한 서열을 갖고 있는 얘도 발현을 안 하더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얘도 발현이 억제가 되더라. 안 한다기보다는 억제가 되더라. 다시 써보면 외부에서 도입한 일부러 넣어준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왜 넣겠어요? 익스프레션 시키려고 넣었을 거 아니야? 발현시키려고 넣었는데, 이걸 이제 외부에서 우리가 넣었기 때문에 여기다 앞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trans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보통 transgene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 transgene이 본래는 얘의 목적은 발현시키려고 뭔가를 이제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발현시키려고 넣었는데 이거를 플랜트 안에 집어넣었더니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얘도 발현을 안 하고 얘도 발현이 억제가 되고 발현시키려고 넣었는데 발현 안 하고 문제는 인더지너스 진 요거랑 비슷한 서열을 갖고 있는 이 유전자의 발현도 뚝 떨어지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서프레션이 됐는데 양쪽이 다 같이 서프레션 됐죠. 그래서 앞에다 코자를 붙여서 코 서프레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자, 다시 정리하면 외부에서 집어넣었어요. 발현을 시키려고 집어넣어줬는데 이것도 발현이 안 되고 이상하게 내부에 있는 것도 발현이 안 되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이러한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FT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뭐 저번에 들은 사람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얘는 플라워링을 액티베이션 시켜요. 이런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FT를 플랜트 안에다가 집어넣어줬어. 무슨 목적으로? 플라워링을 빨리 만들려고 집어넣었어. 그 목적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FT를 이제 이 플랜트가 이렇게 있으면 요 안에다 집어넣어줬어. 플라워링을 빨리 만들려고. 그랬더니 일부의 식물체에서 내가 생각했던 거와 정반대로 플라워링이 매우 느려지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본래 갖고 있는 와일드 타입의 피노타입이 있고 이것보다 내가 더 플라워링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더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FT를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희한하게 그와 반대로 플라워링이 이렇게 느려지는 현상이 발견이 됐고 이상하네? 빠르게 만들려고 했는데 늦어져 버렸네? 왜 그러지? 내가 집어넣은 게 잘못됐나? 하고 봤더니 이 넣어준 것이 발현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발현이 안 돼. 오케이. 그건 좋아. 발현을 안 할 수도 있어.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발현을 넣어줬는데 발현을 안 할 수는 있어. 그럼 발현을 안 하면 지가 본래 갖고 있던 플라워링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보다 더 느려졌어. 그럼 얘가 발현을 안 하는데 그럼 지가 본래 갖고 있던 정도의 그냥 플라워링을 보여야 되죠. 그러나 더 느려졌다. 이상해. 그래서 들여다봤어요. 사람들 연구를 했더니 이 안에 있는 FT라고 하는 유전자의 발현조차도 이렇게 떨어져 있더란 말이에요. 내가 외부에서 넣어준 거 말고 내부에 있던 지가 본래 갖고 있던 FT의 발현도 뚝 떨어져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플라워링이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현상을 우리가 한마디로 종합을 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코서프레션이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도입한 유전자하고 그거랑 비슷한 서열을 갖는 유전자의 발현도 뚝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양쪽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코서프레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코서프레션의 현상은 지워버렸네. 1999년에 오늘 배울 사이언스 페이퍼가 나오기 전에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코서프레션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알고 있었어.
내가 넣어준 유전자도 발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걔랑 비슷한 유전자도 발현이 안 되더라 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은 이제 1999년 사이언스에 이제 보고가 됐고요. 아까 제가 썼던 데이비드 볼컴 랩에서 이제 발표가 됐고, 이 제목을 보시면 이제 Small Antisense RNA가 발견이 됐는데, 걔네들이 이 Post Transcriptional Gene Silencing (PTGS라고 하는 현상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밝혀냈어요. 자, 오늘은 두 개의 페이퍼를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페이퍼고요. PTGS라고 하는 현상에 Small RNA가 발견이 되더라라는 것이 첫 번째 페이퍼고, 이러한 현상이 플랜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매말리안 시스템에서도 동시에 발견이 되고 거기서도 사이렌싱을 잘 시키더라 하는 내용을 요 네이처 페이퍼를 통해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999년 사이언스 페이퍼에서 플랜트의 PTGS를 일으키는 small RNA의 존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2년 뒤에 네이처에 보고된 이것이 이 매말리안 시스템에서도 잘 이러한 자그마한 RNA가 잘 워킹을 하더라, 사일렌싱을 잘 시키더라 하는 내용을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 두 가지. 플랜트에서 PTGS를 처음으로 보고한 내용. 그리고 그것이 플랜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매말리안 시스템에서도 잘 적용되더라 하는 어떤 범용성에 관한 내용을 오늘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제 그 노던 블랏인데요. 여기서 나왔던 실험은 노던 블랏인데, 노던 블랏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도 다들 이제 이해하고 있죠? RNA 혼성화를 통해서 RNA를 찾아내는 건데, 자, 이것이 이제 그 서프레션이 되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먼저 요 위에 요것부터 보세요. 보시면 이 연구 그룹은 이 ACO라고 하는 유전자를 발현을 시키려고 했어요. 이 ACO.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뭔지는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현상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게 뭔지는 일단 잊어버리도록 하고, 얘를 플랜트에다가 발현을 시키려고 했어요. 집어넣어줬어. 그래서 많이 발현시키려고 했죠. 이제 우리가 쓰는 정확한 영어로 표시하자면 과량 발현을 시키려고 집어넣어줬어요. 오케이? 집어넣어줬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트랜스제닉 라인들은 T1.1, 1.2 이 위에 것들은 발현을 잘 하죠. 그죠? 그럼 발현을 잘 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돼. 근데 요거 잘 발현을 하는데 문제는 얘야. 분명히 발현을 시켜줬는데도 그 ACO라고 하는 유전자가 전혀 발현을 안 해요. 오케이? 발현 안 해. 그래서 저 노던 블랏을 보면은 T1.1부터 5.1까지는 발현을 이렇게 막 잘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RNA가 많이 만들어져. 오케이, 그건 좋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5.2하고 5.3를 보면은 전혀 발현이 안 돼. 자, 그래서 내가 넣어준, 그 사람들이 내가 낸 게 아니지.
그 사람들이 도입한 RNA가 전혀 발현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자, 그 사람들이 이제 발견했던 신기한 현상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ACO 이 유전자에 이 ACO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센스를 그러니까 이제 RNA가 그 DNA는 이제 두 가닥이잖아요. 하나에 센스이고 엔티센스 있잖아. 그거를 각각 따로따로 떼어내서 센스 쪽을 프로브로 써보거나 아니면 엔티센스를 프로브로 써보거나 해서 이제 어느 쪽인가를 찾아내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 일단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위에 거부터. 얘는 센스 프로브를 가지고 노던을 했어요. 했더니 뭐 이런 밴드가 하나 나왔어. 센스 프로브를 가지고 했더니, 그러니까 센스 프로브를 가지고 노던을 했더니 밴드가 나왔어요. 자, 첫째,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ACO는 사실 훨씬 더 큰 건데, 이상하게 아주 조그마한 한 20몇 뉴클레오타이드에 해당하는 밴드가 디텍션이 됐어요. 요만한 사이즈에. 1. 크기가 매우 작은 밴드가 디텍션이 됐다. 2. 센스를 가지고 디텍션을 했으니까 거기에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하는 그 밴드는 어느 쪽에 해당하는 겁니까? 엔티센스에 해당하는 거죠. 우리가 넣어준 이 ACO라고 하는 이제 유전자는 센스 쪽에서 이렇게 발현을 해서 여기서 ATG에서부터 스탑 코돈까지 프로틴이 만들어질 텐데, 네? 만들어질 텐데, 자, 그러면 센스하고 엔티센스 우리가 정확히 잘 이제 따라와 보세요. 센스하고 엔티센스 사실 이제 DNA 상에서 이제 더블 스트랜드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센스하고 엔티센스라는 이제 이제 그 개념이 필요한데, 프로틴을 만들 때 쓰는 RNA는 두 개를 다 씁니까? 센스하고 엔티센스를 다 써요? 아니죠. 어느 하나를 쓰죠. 어느 쪽을 씁니까? 센스를 쓰죠. 그게 프로틴을 만들기 때문에 센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반대쪽이 프로틴을 만들면 그게 센스지. 어쨌든 센스를 가지고 프로브를 썼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시다. 센스는 프로틴을 만드는 쪽이에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센스 프로브를 가지고 디텍션을 했을 때 엔티센스는 디텍션이 안 돼야 맞죠?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그려봅시다. DNA가 이렇게 더블 스트랜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센스고 하나는 엔티센스예요. 왜냐? 이 센스 쪽이 프로틴을 만드는데 사용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해서 이 엔티센스에 해당하는 트랜스크립트는 안 만들어져야 정상이에요. 그건 안 만들어지는 게 정상이야. 이거는 안 만들어. 일부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이제 일단 일반적으로는 엔티센스에 해당하는 트랜스크립트는 안 만들어지는 게 정상인데, 정상인데 이 실험은 센스 프로브를 가지고 디텍션을 했어요. 즉 반대편 스트랜드가 디텍션 되는 거죠. 해봤더니 정상적으로 잘 발현하는 이 세 개의 플랜트 라인들 1.1부터 5.1까지 요 세 개는 아무런 밴드가 디텍션이 안 됐어. 근데 여기 이 두 라인들은 어떤 라인들이었어요? 저 위에 발현이 전혀 안 됐던 이상한 라인인데 얘는 뭔가 밴드가 두 개가 있어. 오케이? 따라오셨어요? 내가 넣어줬던 ACO라고 하는 유전자가 발현을 안 하는 라인들에서는 이상하게 요 조그만한 RNA들이 디텍션이 됐어요. ACO가 발현하지
않는 라인들에서는 1. 작은 RNA가 디텍션 됐고요. 디텍션 됐고 2. 걔네의 스트랜드는 어떤 거였습니까? 여기 보니까 엔티센스가 디텍션이 됐어요. 엔티센스의 RNA가 디텍션이 됐어. 그게 요 실험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그럼 반대로 엔티센스 쪽으로 프로브를 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 엔티센스를 가지고 이쪽을 가지고 노던을 하면 당연히 이제 센스 쪽은 잡히겠죠. ACO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센스가 잡히는데 잘 잡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요 밴드들 또 나와. 비슷한 사이즈의 작은 RNA가 엔티센스를 프로브로 써도 또 나와요. 자, 작은 RNA가 디텍션 됐고 3번 센스의 RNA도 작은 RNA도 여전히 디텍션이 되더라. 물론 이때까지는 이게 이제 센스도 있고 엔티센스도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페어링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이 데이터만 갖고는 알 수가 없으나 적어도 확실한 것은 센스 쪽의 스트랜드, 엔티센스 쪽의 스트랜드, 그리고 그것이 사이즈가 적당히 한 20몇 뉴클리오타이드에 해당하는 자그마한 프래그먼트가 발현이 되더라, 디텍션이 되더라. 어디서? 서프레션 되는 라인들에서 내가 넣어준 ACO라고 하는 녀석이 발현을 안 하는 요런 요 두 개, 요 이상한 라인들에서는 작은 RNA가 디텍션 되고 그것이 센스를 프로브로 썼을 때 또 디텍션 되고 엔티센스를 프로브로 썼을 때도 디텍션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요거. 이거 화살표로 엔티센스 RNA라고 했거든? 왜냐? 센스를 프로브로 썼으니까 디텍션 되는 것은 엔티센스 RNA죠. 마찬가지로 밑에 거는 엔티센스를 프로브로 쓰면 디텍션 되는 것은 센스 RNA야. 그래서 어쨌든 이걸 종합을 하면 작은 RNA가 디텍션 됐고 센스하고 엔티센스 양쪽 다 있는 RNA가 디텍션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아까의 경우에는 ACO라고 하는 유전자를 발현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플랜트 안에는 ACO라는 유전자가 들어있어. 조금밖에 발현을 안 하고 있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ACO를 많이 발현시키기 위해서 일단 많이 발현시켰는데 발현도 안 하고 엔티센스, 센스, 이 조그마한 RNA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즉, 아까 봤던 피겨 1에서 인도지너스한 유전자가 있는 상태에서 실험을 했고 인도지너스한 유전자가 있을 때 그거랑 똑같이 생긴 유전자를 집어넣어줘서 서프레션이 되나 조그만 RNA가 발견이 되나 안 되나를 봤는데 그러면 이제 1번 결과를 보고 나서 과학자들은 당연히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겠죠. 그래서 피겨 2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스터디를 했어요. 2번은 뭐냐? 인도지너스한 유전자가 없을 때는 그러니까 식물체 내에 존재하지 않는 전혀 엉뚱한 유전자를 집어넣었을 때는 어떨까? 인도지너스한 유전자가
없을 때. 무슨 얘기냐? 식물체에는 내가 넣어준 유전자하고 비슷한 유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전혀 엉뚱한 유전자를 집어넣었을 때는 어떨까? 엉뚱한 유전자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실험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거스라고 하는 유전자를 집어넣어 준 건데, 혹시 여러분 거스 들어봤어요? 거스는 이게 박테리아 유전자고요. 일종의 뭐 쓰는 용도는 락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이언스를 할 때 쓰는 용도는 이게 이제 어떤 서브스트레이트를 이 효소가 분해를 해서 색깔을 나타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유전자들, 뭐 거스나 락지 같은 것을 우리가 무슨 용도로 쓰냐면 리포터 유전자로 쓰는데, 어디서 발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저번 시간에 리포터로 썼던 건 뭐였습니까? 락지 썼죠. 락지 썼더니 C 엘레강스에서 파란 스팟들이 이렇게 띠리리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발현하는지 보기 위해서 락지를 썼단 말이야. 근데 플랜트에서는 락지보다는 거스를 많이 써요. 거스라고 하는 유전자를. 그러니까 어쨌든 용도는 비슷해. 락지나 뭐 거스나 비슷한 용도로 써요. 주로 쓰는 게 우리가 이제 거스를 쓸 뿐이지. 어쨌든 거스라고 하는 것은 효소예요. 효소고 어떤 서브스트레이트를 절단을 해서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프로덕트는 색깔을 나타내요. 우리가 저번에 지렁이에서 봤다시피.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어디서 발현되는지를 보고 싶을 때 쓰는 리포터 유전자인데, 자, 여기서 이제 뭐 이 리포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피겨 2에서 거스를 사용했던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세포 내에, 식물 세포 내에 거스 유전자는 본래 없어요. 없는 유전자야. 직계 아니야, 거스는. 아까 1번에서는 ACO라고 하는 본래 식물이 갖고 있는 유전자를 넣었고, 2번에서는 식물이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지가 안 갖고 있는 엉뚱한 유전자를 하나 넣어줬어요.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 거스야. 거스는 박테리아가 갖고 있는 유전자예요. 뭐 용도는 뭐 락지 이렇게 쓰지만, 락지같이 리포터로 쓰지만, 어쨌든 이 피겨 2에서 사용했던 목적은 거스는 식물체가 갖고 있지 않은 유전자를 집어넣어보자. 자, 집어넣었어요. 넣었더니 자그마한 밴드가 20몇 뉴클레오타이드쯤에 해당하는 밴드가 보였어요. 이건 이제 좀 복잡한 내용인데 그냥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뭐냐면 그 6B5라고 하는 이 6B5 라인이 있고 6B5하고 271이라고 하는 라인을 크로스를 했는데, 이 271에는 6B5의 이 트랜스진을 서프레션 하는 뭔가가 들어있어요. 서프레션 하는 뭔가가 들어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이 6B5하고 271을 크로스를 하면 6B5가 갖고 있는 거스 발현 자체가 아예 안 돼. 거스 발현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린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거스를 아예 발현을 아예 못하게 하면, 처음부터 못하게 해버리면 이 조그만한 RNA가 디텍션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거스가 발현을 하면 조그만 RNA가 디텍션이 되고, 거스 자체를 아예 발현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서프레서랑 같이 크로스를 해놓으면 이 조그마한 RNA가 디텍션이 안 돼.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단 설명을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내가 질문을 받을게.
다들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자, 그럼 요거부터 먼저 하자. 6BO는 가스를 많이 발현시키도록 만든 플랜트입니다. 이게 35S라고 하는 것은 플랜트에서는 과량 발현을 할 때 쓰는 프로모터거든요. 이렇게 뒤에 붙이면은 이 뒤에 붙어 있는 유전자가 많이 발현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런 기호를 보시면 35S 다음에 뭐가 붙어 있는 걸 보시면 이 뒤에 것이 플랜트에서 많이 발현되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6BO는 35S 거스예요. 즉 거스 유전자를 많이 발현시킬 용도로 만든 거야. 거스 유전자가 많이 발현이 됐어요. 근데 노단을 해보면 이렇게 조그만한 이 엔티센스 RNA 발견이 됐어.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다시피 센스 프로브를 썼지. 센스 프로브를 썼더니 엔티센스가 이렇게 디텍션이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된 일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목에서 생긴 것인지 이 녀석이 다른 것 때문에 생긴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이거의 전사를 트랜스크립션을 아예 블로킹을 해보자 라는 목적으로 271이라고 하는 라인하고 두 개를 크로스 해봤어요. 이 35S 거스랑 271이라고 하는 라인하고 크로스 했는데 271에는 이 271 라인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요 프로모터 35S 프로모터를 서프레션 하는 어떤 서프레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35S 프로모터의 펑션을 아예 막아버리는 거야. 이걸 막으면 전사가 안 되겠죠. 다시 여기다가 요 제네틱스는 여러분이 잘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6BO하고 6BO 곱하기 271은 전사가 잘 일어나요. 이거는 못 일어나게 막은 거야. 뭐의 전사가? 35S 거스의 전사가 여기서 잘 일어나도록 만든 라인이고 여기서는 전사 자체를 아예 못하도록 막아버린 라인이에요. 그랬더니 스몰 RNA는 특히 엔티센스 거스는 여기서 디텍션이 됐고 여기서는 디텍션이 되지 않았어. 그럼 무슨 얘기냐? 요 작은 RNA, 이 작은 RNA, 요거, 이 작은 RNA는 뭐가 일어나야만 만들어집니까? 전사가 일어나야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예 이게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는 두 가지의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있죠. 1. 제가 처음에 피겨 2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1. 인더지너스한 유전자가 아니라도 스몰 RNA가 만들어지더라. 2. 전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스몰 RNA는 안 만들어지더라. 즉 전사가 일어나야만 스몰 RNA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피겨 2의 의미는 1. 인더지너스한 유전자가 아니더라도 스몰 RNA가 만들어진다. 2. 전사가
일어나야만 스몰 RNA가 만들어진다. 인도지너스한 유전자가 없더라도 전혀 엉뚱한 유전자를 집어넣어줘도 스몰 RNA가 만들어지더라. 2. 전사가 일어나야만 그런 조그만 RNA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실험을 했어요. 세 번째 실험은 뭐냐면 피겨 3. 피겨 3은 시스테믹 한가에 대한 질문을 이 사람들이 이제 테스트를 했어요. 시스테믹 한가는 뭐냐면 이 동물 시스템들은 이제 고등한 동물 시스템 올라가면은 순환계가 있잖아요. 혈관이 있어가지고 뭐 여기서 감염된 게 이렇게 옮겨가서 다른 쪽에 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근데 플랜트에도 보면은 그런 순환계는 아니지만 그러한 유사한 어떤 이 조직들이 있어요. 그것이 물관, 체관 같은 그런 일종의 파이프라인들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감염을 하고 나면 그 감염된 조직에서만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병을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시스테믹 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잎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감염을 해도 그 증상이 다른 쪽에서 나타나기도 해요. 여기에 감염을 했는데 증상이 물론 여기도 나타나죠. 이쪽 이 감염된 잎에서도 나타나는데 다른 쪽 잎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잎에서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스테믹 인펙션이라고 부르는데 뭐 어쨌든 저것이 얘기하는 바는 뭐냐? 감염을 해서 이렇게 조직을 따라가서 이동을 해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뭔가가 이렇게 이제 뭐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이동을 해서 이제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의 RNA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이동을 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험은 뭐냐면은 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러니까 시스테믹하게 이러한 스몰 RNA가 디텍션 되는지를 조사를 한 거죠. 뭐냐? 여기다가 요 잎에다가 거스를 여기는 거스가 아니구나. GFP구나. GFP는 뭡니까? 그린 플로레센스 프로틴이죠. 뭐 할 때 써요? 형광 볼 때. 그러니까 저것도 일종의 리포터예요. 뭐 용도가 그러니까 그린 플로레센스 프로틴 어디서 나왔어요? 어떤 종에서 나왔어요? 해파리, 젤리피쉬에서 나왔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뭐 락지나 거스나 GFP나 얘네들이 뭐 오리진은 조금씩 다를지언정 어쨌든 용도는 리포터. 어디서 발현하는지를 보기 위한 리포터인데 여기서 이제 GFP를 여기다 넣어줬죠. 뭐 당연히 GFP는 해파리 유전자니까 식물에 있을 리가 없지. 넣어줬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실험은 뭐냐? 여기다가 넣어주고, 넣어주긴 여기다 넣어주고 체크는 이쪽에서 했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했어.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요 맨 위에 따라 올라가 보면 저기 INF가 이제 인펙션 된 거기 인펙티드 된 플랜트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조그만 RNA가 디텍션이 됐어요. 다시 이걸 크게 그려보면 플랜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GFP를 넣어줬는데 샘플링은 이쪽에서 했어요. 이쪽에서 해서 봐도 여기서 작은
RNA가 디텍션이 됐고, 저기 노던 블라스에 나와 있는 RNA의 스트랜드는 어느 쪽입니까? 엔티센스가 디텍션이 됐죠. 프로브는 이제 센스를 썼겠지. 엔티센스의 RNA가 디텍션이 됐어요. 자, 제가 계속 엔티센스라는 거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스몰 RNA가 만들어지는 기작 중에 아주 중요한, 정말 중요한 어떤 메커니즘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피겨 3에서는 여러분들이 1, 2를 이해했으면 피겨 3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3은 멀리 떨어져 있는 조직에서도 디텍션이 되나 봤더니 인펙션은 아래쪽에 하고 위쪽에서 디텍션을 했을 때도 발견이 됐어요. 즉 이동 가능도 하다. 네? 이동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이것은 이제 아까 3번의 거랑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아까는 GFP를 썼고요. 지금은 PVX라고 해서, PVX는 바이러스인데, 포티 바이러스. 그냥 어떤 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바이러스의 RNA도 저러한 현상을 나타내는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1. 나타냈습니까? 스몰 RNA가 디텍션이 됐습니까? 됐죠? 스트랜드는 엔티센스죠. 3. 인펙션 된 리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리프하고 어디서 디텍션이 됐습니까? 이노큘레 된 리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시스테믹 리프하고 양쪽에서 다 디텍션이 됐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아까 내가 그렸던 그림을 이걸 샥 지우고 GFP를 지우고 여기다가 PVX라고 쓴다면 이 그림 4가 설명이 돼요. PVX RNA를 써도 이 포티바이러스 X 바이러스의 RNA를 써도 여기 위에서도 디텍션이 되더라.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봅시다. 1. 인더지너스 진이 있을 때 스몰 RNA가 디텍션이 됐습니까? 그림 몇 번이었어요? 1번. 무슨 유전자였죠? ACO라고 하는 유전자였을 때. 2번. 인도지너스한 유전자가 없을 때 또 스몰 RNA가 디텍션이 됐습니까? 됐습니까? 뭘 썼었죠? 거스 썼어요. 그래도 디텍션이 됐어요. 3번. 유전자들이 아니라 아예 바이러스 RNA를 써도 디텍션이 됐습니까? 됐죠? 이 모든 세 개의 경우에 검출한 스트랜드는 어느 쪽이었습니까? 엔티센스가 나왔죠? 엔티센스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물론 1번의 경우는 그런 실험을 안 했지만 여기 요 경우에서 이 두 개의 경우에서 작은 RNA가 제자리에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동을 했죠. 시스테믹하게 나타났죠. 즉 이동을 했습니다. 자, 종합을 해봅시다. 인도지너스한 RNA가 있던, 인도지너스한 진이 있던, 없던, 바이러스이던 같이 똑같이 스몰 RNA가 만들어졌고요. 걔네들은 이동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전사가 일어나야 전사가 일어나야 스몰 RNA가 만들어졌죠. 전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만들어졌어요. 전사가 일어나야만 일어나는데, 자, 이제 요 내용을 이게 왜 중요한지 들여다볼 시간이 왔어요. 왜 엔티센스냐? 왜 저게 중요한가? 엔티센스는 프로틴을 만드는데 씁니까? 안 쓰죠. 따라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안 만들어져야 정상이거든요. 센스 쪽만 있으면 그거 갖고 라이보솜이 프로틴을 만드니까 엔티센스는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노던 블라스에서는 계속 어느 쪽 스트랜드를 보여줬죠? 엔티센스를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엔티센스는 어디서 나왔을까? 센스라면, 센스 스트랜드가 발견이 됐다면 이런 아규먼트에 직면할 수 있어요. 아규먼트라는 건 반론이거든. 과학적인 반론. 센스 쪽이라면 네가 RNA를 잘 못 봐봐서 부서져가지고 데그레이션 돼서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시겠어요? 센스 스트랜드는 그걸로 프로틴을 만드는 데 쓰잖아. 근데 그 프로틴 다 쓰고 나서 부서졌을 수도 있고 네가 잘못 뽑아서 부서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센스 스트랜드가 디텍션 됐다는 것은 하여간 이해할 수는 있어.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엔티센스야. 평소에는 나오지 않아야 될 것들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엔티센스는 어디서 나왔을까? 안 만들어져야 될 놈이 나왔어요. 그것은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합성을 했다는 얘기야. 엔티센스 쪽을 누군가가 합성을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small RNA, 그러니까 마이크로 RNA든 siRNA든 희한한 엔자임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거입니다. RDRP. 이것은 무엇이냐? 혹시 센스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 이름에서 유추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요거의 약자입니다. RDRP. RNA Dependent RNA Polymerase.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인 지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 위에 선을 빼버리면 이거는 이게 되죠. RNA 폴리머레이즈야 여러분들 많이 봤을 거야. 얘 템플레이트는 뭐예요? DNA죠. DNA를 주용으로 써서 RNA를 만드는 거야. 그게 본래 RNA 폴리머레이즈가 하는 짓이야. 그런데 얘는 RNA 디펜던트한, 즉 주형을, 템플레이트를 뭐로 쓴다? RNA로 써서 거기서 RNA를 만들어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DNA가 있고 여기서 어느 한 스트랜드가 RNA로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서 프로틴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봐왔던 스몰 RNA는 어느 쪽을 디텍션 했습니까? 엔티센스를 디텍션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뭔가가 있어야 돼. 그럼 뭔가가 있으려면 이 RNA, 이쪽의 RNA를 주형으로 해서 다시 RNA를 만들어내는 효소가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 페이퍼에서 주장을 해요. 물론 여기서는 그 밝혀내지 않았어. 그러나 그 존재의 가능성을 최초로 얘기를 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봐도 이해가 되죠. 설득 가능해. 왜? 엔티센스는 정상적인 트랜스크립션에서는 안 만들어지는 놈이야. 왜 만들어질 필요가 없지. 그런데 엔티센스가 만들어졌어. 그 이유는 이 RDRP라고 하는 RNA를 주형으로 해서 다시 RNA를 만들어내는 녀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더블 스트랜드에서 RNA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RNA 어디를 주형으로 해가지고 다시 RNA를 만들어내는 효소가 있을 것이고 그거를 이름을 RDRP라고 붙였어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사이언스 페이퍼를 끝내고 자, 오늘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요? 1993년에 셀 페이퍼를 통해서 그 린14에 대한 연구를 우리가 처음 봤고요. 그것이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2001년에 사이언스 페이퍼에 의해서 이제 이름이 정말로 마이크로RNA라고 붙은 이름이 이제 일제 등장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1999년에 사이언스에 나온 내용을 오늘 우리가 배웠어요. 뭘 배웠느냐? PTGS의 현상에 이러한 PTGS의 현상에 관여하는 녀석이 있는데 거기에 PTGS를 보이는 식물체에서는 특이하게 엔티센스의 스몰 RNA가 발견이 되더라. 오케이? 발견이 되는데 1. 인도지너스한 유전자 이거일 때에도 2. 인도지너스한 유전자가 없을 때에도 3. 바이러스를 집어넣어 줬을 때에도 PVX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집어넣어 줬을 때에도 스몰 RNA는 계속 발견이 되더라. 그런데 이러한 스몰 RNA가 발견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더라? 먼저 전사가 일어나야 되더라. 전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예 안 만들어지더라. 그게 우리가 요 피겨 여기 271 6B5하고 271을 크로스했던 요 데이터에서 봤어요. 전사가 안 일어나면 스몰 RNA도 안 만들어지더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디텍션했던 스트랜드는 엔티센스더라. 엔티센스는 정상적인 트랜스크립션에서는 안 만들어지는 놈이다. 그럼 이게 어디서 왔을까? 라고 추정을 해보니까 이러한 엔자임 RDRP RNA에 디펜던트해서 RNA를 다시 만들어내는 이러한 효소가 만들어진 RNA에서도 반대쪽 스트랜드를 이렇게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이제 과학적인 제안을 하게 돼요. 여기 하나 빼먹은 게 있구나. 스프레드도 가능하다. 이동도 가능하더라. 그러니까 저쪽 아래쪽 잎에 인펙션 시켜놓고 위쪽에서 디텍션 되는 걸 보면 작은 RNA는 이렇게 이동도 할 수 있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맨 마지막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논문에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봐왔다시피 정확하게 시퀀싱은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약 25 뉴클레오타이드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나중에 시퀀싱을 해보면 22 뉴클레오타이드가 나와요. 근데 물론 왜 이 사람들이 왜 3 뉴클레오타이드가 틀리게 됐냐면 22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긋나 있어. 한 두 뉴클레오타이드가 삐져나와 있거든요, 양쪽에. 그러니까 이걸 죄를 러닝해 보면 한 24, 25 정도로 나오는 거죠. 모빌리티는 약간 틀려져. 그러나 어쨌든 이 논문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시퀀스가 어딘지는 몰랐어요. 안 밝혀져 있어. 그러나 엔티센스다, 이동 가능하다, 전사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전사가 안 일어나면 안 만들어진다. 인도지너스 유전자든 아니든 바이러스든 다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25NT는 이 정도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시퀀스 스페시피시티를 갖는데 충분할 것이다. 그러니까 25라고 가정해보면 25랑 똑같은 서열을 발견하는 확률은 4의 25승이잖아요. 그죠? 4의 25승, 뭐, 계산은 내가 못 해봤지만 상당히 낮은 그 확률일 거란 말이야. 똑같은 시퀀스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그래서 25NT는 뭐 그렇게 큰 시퀀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시퀀스 스페시피시티를 가질 만한 충분한 정도의 사이즈다. 왜? 같은 시퀀스가 발견될 확률은 4의 25승이니까. 그 다음 2. 이 정도의 사이즈는 25NT의 사이즈는 플라스모데스마타를 충분히 통과할 정도의 작은 사이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플라스모데스마타 기억나세요? 네? 일반 생물학 배웠으면 기억나야지. 물론 1학년 때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식물세포는 이렇게 셀과 셀이 있고 뭐 동물세포도 마찬가지죠. 셀과 셀이 완전히 독립적인 게 아니야.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플랜트 셀에서는 그 두 개의 셀이 서로 연결되는 하나의 채널 같은 거야. 플라스모데스마타. 그러니까 즉 셀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리고 한 세포 이렇게 그리지만 사실은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두 개가 조그마한 채널들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쪽에서 뭔가 일어나되 어떤 현상이 일어나되 사실은 옆에 셀로 뭔가가 이렇게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 그런데 통로가 어떤 일정한 사이즈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만한 사이즈를 갖고 있어. 그러나 25NT 정도면 이 통로를 변형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작은 사이즈다라는 거. 이해하셨어요? 바이러스의 경우는 바이러스의 이 무브먼트 프로틴들은 이 플라스모데스마타를 벌려요. 바이러스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걸 통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리고 들어가거든? 그런데 뭐 이제 벌리려면 ATP도 필요하고 그럴 거 아니야.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25NT 정도면 이러한 수고 없이 그냥 곧바로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사이즈다. 다시 얘기해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별다른 노력 없이도. 그래서 25NT는 특정한 시퀀스를 지적하기에 시퀀스 스페시피시티를 갖기에 충분한 사이즈다. 2. 그 정도 사이즈면 충분히 다른 데로 이동해 갈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